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 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치 게임 같아요. 1 하신 분 소개하십시오. 예, 저는 통쾌 김변입니다. 상쾌 이변입니다. 게스트 서변입니다. 네. 오늘도 깨작가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서변이 너무 자주 뵈가지고 고정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누구 자리가 위협? 자, 근데 서변님 자꾸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이유가 우리가 구독자 수가 없어서 섭외를 계속한다라는 이유가 있던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맞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네,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우리가 댓글. 우리가 섭외를 통해서 구독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요. 저희 약간 개미지옥 같은 거예요. 섭외한 다음에 그분이 구독하실 때까지 집에 안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드디어 구독을 지금 몇 번째 참여인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구독 눌러주실 때까지. 저는 가끔 듣습니다. 최근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제목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들켰나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피신 이런 식으로 하고 피신형은 진짜 못 알아듣겠다. 경찰이 작성한 걸 사경 피신, 경피신, 사경은 사법 경찰? 예, 사법 경찰관, 검사 피신, 검찰 피신, 검피신, 네, 못 알아듣기 검피, 일부러 하는 것 같아. 검피, 사피. 경피. 검피사피. 검피사피 괜찮다. 검피사피. 그거 사피 부인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줄임말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경찰 피의자 신문 주소 너무 길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그런 피의자 신문 조사의 이제 조작 혹은 조사에서 피고인의 의사가 피의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됐을 때 억울하게 이제 결론을 받는 사람들의 이게 근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시인하느냐 안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너무 근원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심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오늘 재심하는구나. 예. 재심 뭐 영화도 나오고 네, 맞아요.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제도인데 저희가 이제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는? 네. 근데 뭐 1심에서 확정될 수 있고 2심에서 확정될 수 있고 3심에서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이제 재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3심 제도로 네. 하면 그거는 끝나야 되고 네. 그리고 더구나 약간 일사부재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를 할 수 없고 다시 네, 맞아요. 맞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 3심까지 딱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소위 말해 다시 들출 수 없는데 근데 재심 제도를 운영해서 재심 제도는 결국에 그럼 억울한 피의자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오판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시키는. 본 사람들의 이제 한을 풀어주겠다. 권리를 회복시켜주겠다. 근데 왠지 느낌상 생긴 지 거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재심이요? 재심 제도가 법으로서 네. 이제 형성된 거는 오래되었는데 네. 이제 실제 실제적으로 이제 재심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거는 이제 얼마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고 보니 그 드라마에서도 이거 재심 청구할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심을 내가 청구를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제가 조문을 이제 하나하나 불러드리는 거는 네. 조금 어렵죠. 지루하실 네, 것 네, 같아가지고 예를 좀 들어주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신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 대부분은 새로운 증거. 이제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재판 당시에 현출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 사후에 가령 핵심 증인이 양심 고백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조사 과정에 위법성이 밝혀졌을 때 가령 고문으로 만들어진 재판이다. 저희 지난번에 했던 거랑 예. 좀 연관이 있네요. 풍등 사건처럼 네네. 이제 그 피의자가 가령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를 받고 억울하게 자백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밝혀지면 근데 그 경우에는 통상은 그런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나 아니면 판사, 검사를 고소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되게 힘들겠네요. 네. 근데 거기서 예외적으로 조금 더 가능한 거는 딱 기록 종이를 이렇게 뗐을 때
그 종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를 봤는데 거기에 뭐 고문 흔적이 남아있다든지 혹은 이제 불법 구금 사실이 그냥 종이만 봐도 드러난다든지 뭐 영장이 그런 경우. 날짜가 안 맞는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종이 내용을 보았을 때 네. 그게 짐작이 된다는 거죠. 내용도 절차상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록을 통해 봤을 때. 네, 네. 음. 아니 저는 종이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에 예를 들어서 피 자국이 묻어 있다든지 뭐 사실 그런 것도 밝힐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거는 거의 과학기술상 불가능하고 가령 서명이 조작됐다라든지 혹은 종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종이 양식이 경찰 양식이 아니라 가령 이제 국군 양식이 경찰 피신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문서가 그러면 뭐 조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예, 사실은 이제 부대에 끌려와서 고문을 받은 건데 경찰서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되게 혹은 밝히기 쉽지 않겠다. 군인이 아닌데 육군 서식 용지에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상황들이 네. 다 있는. 맞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내가 선고를 받았으면은 새로운 용의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용의자만으로도 재심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용의자가 나와서 그 용의자가 유죄 판결이 나야 재심을 보통 청구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도 발전 단계입니다. 워낙 소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아는 이제 박 변호사님, 박준영 네. 변호사. 네, 재심 TV에도 많이 주인공. 나오시고 이제 박 변호사님이 여러 사건들을 하면서 이제 재심이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인용 건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그리고 입증의 그 정도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게시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인용 건수라는 거는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거를 말하는 인정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해요. 한 100건 정도 재심 이거 사유가 된다라고 던지는 거에 대해서 뭐 한두 건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것도 많다고 생각될 그래요? 정도. 1, 2%도 네. 안 돼요. 네. 재심이라는 이제 영화 때문에 이제 네.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약초 노거리 사건. 음. 요거 이제 제일 유명한 이야기고 영화화도 돼가지고 네. 결국에는 재심이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결론이 났죠, 이거는. 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무죄 선고되고 네. 이제 무죄 선고되면은 그만큼 징역을 산 만큼 네. 이제 보상을 보상을 상대로 해줘요. 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상을 해주고 배상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상은 그냥 구금된 일수에 관한 보상일 뿐이고요. 네. 이제 배상에는 그걸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은 형사 보상 신청이라고 그러니까 형사에 넘어가는 그 절차상으로 있는 건데 국가 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민사적으로 내가 이 사건 이렇게 받은 손해를 민사적으로 배상해달라, 경제적으로 배상해달라 이런 신청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약초 노거리 사건, 뭐 이제 유명한데, 그 이제 2000년도 8월에 이제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 택시 기사가 죽었죠. 택시 기사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범인한테 이제 흉기를 찔려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진범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김모 군이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실제 범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15년형을 구형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이거 그 유죄 인정하고 양형을 조금 좁게 받자 해가지고 이제 유죄를 인정하게 됐고, 근데 그게 뭐 물론 수사 과정 중에서 되게 강압적인 수사도 많고 고문도 받았고 막 이런 정황들이 이제 나중에 되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10년형을 살았나요? 10년 살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0년이었던. 네. 실형을 어쨌든 다 살고 네, 나오게 실형을 된 다 상황이죠. 살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근데 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2003년도에
범인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는데 사회적 파장 때문에 아니면 경찰과 이제 사법기관이 통째로 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날까봐 이거를 쉬쉬하고 묻어둔 게 또 나중에 또 밝혀진 거예요. 자기가 진범이라고 나왔었나요? 제가 그건 아니죠. 그게 그 자기 친구한테 아. 뭔가 메시지 같은 걸로 핸드폰으로 그런 내용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했던 걸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 전라도 어디 쪽인가 해서 이제 그 경찰이 그래서 뭐 제보를 그거 받았었나 어쨌든 진범을 체포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끔 올리는데 그게 묵살이 되어 버렸던 걸로. 위에서 뭐 실제 박 변호사님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주요적으로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진범을 찾던 경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분이 영화 보고 나서 나 별로 안 나오네. 실망하셨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딱 분위기를 보면은 피의자가 안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강압적으로 너 인정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잘 얘가 진짜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경찰이 증거와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유죄가 인정될 것 같으면 인정하는 게 양형 참작이 많이 될 것 같아요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쁜 변호사 의도는 입장에서. 아니고.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전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피의자가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왜 중요하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말로는 누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하고 하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는 말 이제 판결문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인정을 하면 증거 동의 절차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판단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인정을 함에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인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형 형을 얼마를 줄 거냐. 감경할지 가중할지 이런 양형에 대해서만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무죄 주장을 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얘가 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부터 증거를 보면서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제기한 뭐 유죄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인정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네. 내가 잡혀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난 분명히 안 했어. 진짜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했다 쳐도 실제로 그 사람이 뉘우치고 있는지 안 뉘우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저는 아까 그 질문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거를 왜 감경을 해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하나 이유 근거가 그런 것 같아요.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 얘는 계도할 만한 그 어떤 사유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는 좀 줄여주고 다시 사회에 복귀를 시킬 수 있을 만하다. 그래서 감경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뭐 아니 차라리 가석방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편이 낫지. 실제 생활을 할 때 상황. 실제로 아니 이게 법정에서 누가 뉘우치는 척을 못 하겠어요. 실제로 교정에서 생활하는 걸 봐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또 근본적으로 판결하는 그 제도랑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 이 사건도 이 최모군이 인정하고 지금 어떻게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인정하고 양형 적게 받자라고 한 게 되게 사실은 거기부터 일단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인정을 해도 판사가 다 이제 뜯어봤어야 됐는데. 이제 뭐 무죄를 주장을 한다. 그래서 소신 있게 그러면 양형 요소에 이제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실무적으로도 저희 사건 같은 거 할 때 피고인에게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애초에 세팅부터가 아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같긴 하네. 그걸 양형으로 넣는 것 자체가 그걸 양형 좀 기준으로 문제다. 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진행한 사건 중에 수사 단계는 검찰 정관분이 하셨는데 기소된 이후에 1심부터는 제가 진행했던 게 있는데 딱 봐도 이거를 어떻게 기소를 했지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기소도 좀 무리한 기소 같아요. 성립이 안 될 충분히 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데 수사 단계에서 그 검찰 정관분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너가 인정해도 뭐 집행유예 나올
나오고 실형 나올 거 아니니까 그냥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게 낫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와도 빨간줄은 생기잖아요. 직업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구금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뭐 수용소 한 번만 가도 그쵸. 진짜 구치소나 아니면은 구속되거나 이러면은 바로 태도가 막 바뀌잖아요. 최근에 그 마약으로 문제됐던 분도 이제 구속영장 나오고 나서 이제 술술 자백을 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그 구속이 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큰 상황에서 이제 집행유예라도 받는 게 낫겠냐. 우리가 무죄를 주장했을 때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런 유의 자백이나 혹은 무죄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 네. 내가 너무 억울하다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재심 사건이 오는 거는 판결이 잘못됐다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네. 아까 그 영화화된 약촌 사건이라든지 박 변호사님이 했던 사건들은 정말 박 변호사님과 그 동료들의 노력을 갈아 넣어서 새롭게 증거를 다 찾고 기존의 증거 확보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심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 기록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기가 받았던 수사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기록은 다 확보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어요. 사건 중에 경미한 사건이나 이런 건 보존 기간이 있어가지고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 증거 기록 가지고 있냐. 조각을 하나하나 찾아야 네, 조각을 찾아내는 거고 폐기될 때 변호사 사무실도 안 가지고 있으면 찾을 수가 없죠. 이제 아예 날아가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단계로 구하냐면은 국가기록원에 판결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먼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에 적힌 사건 번호를 가지고 검찰청 가가지고 이 사건 기록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렇게 옛날 기록을 확보를 일단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께서 찾아오시면 대부분 과거사 사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이렇게 찾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사 사건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1970년, 80년, 그리고 60년 뭐 그럴 때 이제 유신이라든지 혹은 그 군부 독재 시절 때 이제 그 국가보안법 네. 위반 기록 찾기 너무 힘들겠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기록을 지금 6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당사자가 갔는데 없다고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갔거든요. 음. 제가 따라가가지고 이제 공무원이랑 싸우니까 기록이 있대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뭐지? 제가 청구를 했죠. 근데 다 복사를 안 해주고 이제 일부만 복사를 해준 거예요. 발췌를 네. 자기네 임의로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청구를 했죠. 네. 딱 네. 보니까 그 일부라는 게 판단이 네, 돼서 없으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다음에 준 거는 그거랑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다른 일부. 다른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본이 아직도 아니야. 완본이 아니다 이거는. 장난 아니야. 그런 목록을 달라고 하니까 뭐 저번에 주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청구하면 또 줘야지 뭔 소리야. 네, 그래가지고 뭐 실랑이를 벌이다가 검사가 조금 뭐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지 한번 싹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리? 예, 검사가 또 기록을 청구를 하면은 빼고 줄 수 있어요. 아 검사가 네. 판단을 필터를 거친 다음에 네. 내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가령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이 생길 수 있는 기록은 복사해 줄 수 없다. 본인이더라도. 근데 사실 좀 납득할 수는 없죠. 그런 거는. 본인이 피고인 당사자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재판받을 네. 때는 볼 수 있었던 기록인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이게 유출이 되면 수사 기법이 다 드러나가지고 웃기고 있다 국가의 진짜. 그 안보가 위협이 된다. 저도 모르게. 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웃기고 있네요, 진짜. 거기서 이제 또 검사한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거부를 하셨을 때는 준항고라는 거를 이제 검찰청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준항고요? 예, 준항고. 그거는 뭐예요? 이제 항고라는 게 원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건데
수사기관이나 아니면은 경찰 단계에서 뭔가 거부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항고랑 비슷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하실 계획이시겠네요. 준항고는 청구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역시 안 하는 게 없으셔. 지금 6개월째 근데 결정이 준항고는 안 나오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이제 상대방이 검찰이고 저는 이제 소장 같은 걸 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3심이 끝난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 거부에 대해서 기록을 네. 제출을 거부한 거예요. 검사가 기록 거부 처분을 내린 네.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를 한 거죠. 네. 다 달라고. 다 주십시오. 네.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금 답변이 예, 제가 재판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판사가 그러면은 정말 국가의 안보가 위협되는지 보게 네. 검찰한테 기록 제출해라. 원본 나한테 네. 줘봐 일단. 근데 그거를 아직도 안 내고 있다고. 대박. 그래요? 대박이다. 근데 그렇게 지연을 무한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나?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재판부에 전화를 한다든지. 근데 전화해도 판사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원을 넣는다든지인데 이제 전화할 때마다 그냥 법원도 답답하다. 이런 걔네가 얘기만 안 줘서 하고 나도 있다. 답답하다. 예. 그럼 이 재심 청구를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것도 해줄 수 하나할 있어요? 수도 있으니까 또. 재심 청구인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그럴 때 돌아가셨을 때는 그 법령상 정한 가족들이 대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그 검찰 쪽에서 직권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형제복지원이었나? 네. 네네네네. 그럼 약간 양심선언 같은 그네요. 네,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게 경찰청장인가가 나와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거 하겠다. 비상사고였나 잘은 모르겠는데 맞아. 직권 재심이 간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돌아가신 분의 재심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접수한 사안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했던 그 재심이 필요하다라는 사건인데 뭐 간략히 사건 소개를 드리면요.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술을 많이 드셨는데 갑자기 누가 신고를 했대요. 이 사람이 북한을 찬양했다고. 그 되게 옛날 얘기네요. 네, 한 국가보안법 70년대. 근데 이제 바로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20일 정도 불법 구금을 당해서 이제 바로 유죄 선고를 받고 그 이후로는 보안 사범이라서 그 다시 선생님 못하고 이제 무직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런 사연입니다. 너무 그러면 근데 이런 거는 재심을 청구할 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다행히 그분은 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봤는데 아직 청구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곧 청구할 예정인데 저한테 의뢰가 오신 분이 따님이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그때 초등학생이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검찰청에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가 잡혀간 지 20일이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근데 그 20일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20일간은 구속할 수 없거든요. 네. 그게 단서가 되는.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보통은 48시간 2일. 저번에 황변님 그 신체의 자유 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기억났어요. 네. 영장을 받지 않으면. 맞아. 근데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아까 수사 과정 중에 그러면 위법함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재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이제 재심을 청구를.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게 관행이었다 잃어버리면은 재심은 그 현행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합법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22일. 네. 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뭐 그게 관행이었다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들 그렇게 했다. 관행이었다는 건 사유가 되지 않고요. 근데 그걸로도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보통 경찰이 영장은 다 치거든요. 그런 사범분들한테. 약간 뭐 사후 영장이라도 뭔가 구색은 맞춰놨을 거다. 실제로는 20일을 구속을 했더라도 처음에는 조서라고 안 하고 진술서라고 해놓고 이제 갑자기 8일 정도 지났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처음 딱 등장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영장이 청구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회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봤을 때는 합법적인 것처럼
판을 다 짜놨을 그렇게 거다. 기록으로만 보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불러서 진술서 받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된 때 구속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록으로 보면. 집에 돌려보냈고 다시 불러가지고 그때 구속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딸이 20일 동안 아빠를 못 봤다는 거는 그거는 그거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거는 이제 초딩이 쓴 편지는 믿을 수 없다. 네, 20일 동안 못 봤는데 이게 경찰이 잡아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네. 너네 아버지가 혼자 여행 가신 건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내보냈는데 네가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어머니도 비슷한 이제 진술서를 그때 쓰셨어요. 검찰에 접수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생계를 그 남편분이 하셨으니까 가장이 지금 없어진 지 뭐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생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선처를 바란다. 이런 식의 글을 쓰셨는데 근데 그걸로도 좀 이제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인정을 해줄지. 그 과연 재판부가 인정을 해줄지에 대해서 그 증거는 확보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서는 이제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증빙할 만한 건덕진 나오진 않는. 이제 당시 살아 계셨던 분들의 이제 진술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애초에 법원이 그런 거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짜고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요 재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들고 오셨을 때 뭔가 이제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과거사 재심을 중심으로 사건을 많이 하는데 피해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피해자분들이 수십 년간 품어온 한이라는 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뭐 허허허 웃으시면서 뭐 그때 걔가 날 뭐 세면대에 걔 머리를 넣었지 뭐 내 어디를 야구 방망이로 때렸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괜찮은 척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세요. 어떤 분은 좀 심하신 분은 이제 아직도 두려워하시면서 그렇죠. 트라우마가 좀 이거 내가 해도 되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갖고 있는데 사법부나 아니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 해야 될 게 그런 한을 풀 수 있는 그래서 재심 제도 현행 재심 제도는 그런 한을 풀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재심 제도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사자가 기록을 확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심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법원이 하고 싶을 때 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건 넣고 1년 지나도 그냥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기간이 좀 예.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저 당사자 한 분은 그 기록을 지금 6개월간 못 받고 있는데 그분 재심 청구하면 또 1년간 못 받으면 1년 6개월인데 법원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뭐 노동위원회라던가 이렇게 가면 뭐 예를 들면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던가 이런 거 하면 중간 단계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의료 사건도 그렇고 의료 사건 분쟁도 그렇고 그것처럼 재심도 좀 그렇게 인정을 해서 기간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비슷한 제도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과거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진정을 접수를 하면은 결정문이나 이런 거를 주면 그 결정문을 붙여가지고 재심 청구를 하면 좀 신속히 진행됐던 사례가 있는데 과거사위원회가 해산됐죠.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법이 계속 지속이 안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된 거죠. 네, 네. 뭐 그때 그 일본이랑 그거 분쟁 있었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둘 다 이제 30년 뒤에 재심을 청구하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조금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것들 좀. 그분들 위해서라도 재심. 네, 그렇죠. 재심 제도는 활성화가 돼야 사실은 뭐 그분들을 위한다니까. MB와 PK가 본인들의 어떤 그 구제를 위해서라도 재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저기 보수 측에서도 협력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네. 근데 아무래도 국회나 아니면 정부 쪽은 아무래도 그 막연한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면서 되게 그런 재심이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회적 안정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실 뭔가 진짜 오류가 있었으면 그 오류를 바로 잡는 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막 재심이 막 엄청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재심을 처리하다가 또 다른 일들을 사건들을 또 못하게 될 수. 실질적인 사심처럼 될까봐 네. 너무 과중한 이제 그런 부담이 될까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당사자는 미치고 그 당사자는 미칠 미치고. 노릇이지 예, 진짜. 정말 서변님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원한 때문에 어떻게 살아계실까라고 네. 의아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사실 재심도 재심인데 애초에 좀 재심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저희가 이제 그 뭐 피신 같은 거 만들 때,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주소 같은 거 만들 때 뭔가 강압적으로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이변님이나 뭐 말씀 들어보면은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고 뭐 사실 고문이나 이런 건 요즘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고문은 안 할 거고 하니까 점차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세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대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자백. 네. 그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뭐 저도 나중에 저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그런 인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네, 제발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물까지 꿀 거예요. 있겠지만 사실 그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렇네요. 그래서 좀 판사님 검사님들 바쁘시겠지만 좀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주소도 좀 잘 읽어봐 주시고 증거도 좀 잘 봐주시고 판결하실 때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역지사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 판검사 그리고 사실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 되게 생계에 위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원이 훨씬 많아져야 된다라고 봐요. 맞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훨씬 많아져가지고 사실 생명을 다루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권 그 확보라든지 인권 신장을 위한 그 업무를 당연히 우리는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업무로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를 실제로 그게 입법이 되더라도 실행을 못할 것 같은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취자분들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심을 하는 법을 저희가 알려드렸지만 재심 청구하는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빈님 오늘 다음에 또 뵐 수 있나요? 만약 부르시면 진짜요? 언젠가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고 네. 그 논의할 만한 지점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너무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많이 약간 해주셔가지고 서변님 함께 하시는 그 것들이 약간 사건 엑스파일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아니, 서변님 괜찮아요.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재심 청구해드릴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구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여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